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골퍼분들이 궁금한 점을 제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자,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몇 년 차가 돼도 스코어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스코어가 들쭉날쭉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이제 선수분들도 있고 뭐 프로님들도 있고 또 잘 치시는 아마추어분들 또 100개 이상 치는 초보자 골퍼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골퍼분들이 첫 번째로는 많이 사용하는 클럽을 선택을 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는 많이 자주 걸리는 거리에 맞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험 범위가 롱아이언이 많이 잡히는 곳이라면 롱아이언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숏아이언을 또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이라면 숏아이언에 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드라이버가 멀리 나가야 하는 코스라면 또 뭐 드라이버의 어떠한 비거리, 장타력을 좀 집중해서 연습해야 하는 거고, 또 드라이버가 거리가 멀리 나가지 않고 페어웨이가 좁다면 좀 더 그때는 정확성 위주로 선택을 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골프 코스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코스에 맞는 그날 시험 범위에 나오는 우리 골퍼분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오랜만에 하는 좋은 모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골프를 잘 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코스를 한번 그 골프장에 들어가서 서치를 해보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골프장에 대해서. 그래서 골프장을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는 겁니다. 또는 스크린 골프장 가서 한 바퀴 이렇게 쳐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골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클럽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것을 서치를 하고, 뭐 내가 지금 여러분이 뭐 미드라이언 뭐 150이 많이 남는다, 뭐 130이 많이 남는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스코어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롱아이언이 많이 필요한, 굉장히 전장이 긴데 정확성 위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장이 짧지만 페어웨이가 좁아서 굉장히 어렵고 정교한 샷이 필요한데 드라이버만 무작정 세게 때리거나 짧은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롱아이언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기 플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전략을 좀 세우시면 쉽게 보기 플레이어에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한 타씩만 매 홀 더 친다, 더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라고 하면은 파3에서는 한 번에 올리고 투퍼팅을 하는 것을 파라고 하죠.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파4 미드롤은 어떻게 되죠? 드라이버 치고 세컨샷을 쳐서 자 그린에 투퍼팅을 하는 거를 파라고 합니다. 파4. 그럼 파5는 어떻게 되죠? 드라이버를 치고 뭐 우드를 치고 그 다음에 뭐 서드샷, 세 번째 샷을 쳐서 자 투퍼팅을 하면 파라고 합니다. 총 5번이죠. 파3, 파4, 그 다음에 파5 이렇게 그걸 파라고 합니다. 이 모든 코스를 총 18개를 더하면 72라는 이분파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분 72타를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 4, 파 3, 파 5 보면은 퍼팅은 무조건 2번씩이에요. 그러면 18 곱하기 2는 36이라는 겁니다. 절반, 이 골프 코스에서 72타의 절반은 퍼팅이라는 거죠. 네, 퍼팅입니다. 72. 무조건 퍼팅은 2번씩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타를 더 더한다고 했어요. 한 타를. 파3에서는 2번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에 안 올라가고 두 번째 어프로치를 해서 투퍼팅을 하면 어떻게 되죠? 파4예요. 거리가 안 나가서 저는 어려워요. 파3 2번에 올릴 수 있다 이거잖아요. 드라이버를 쳐서 짧은 코스지만 뭐 두 번째 샷을 치고 파 투퍼팅 하겠다. 그럼 보기죠. 모든 코스를 자 보기 했다고 해볼게요. 18홀. 그럼 72타에다가 모든 보기를 했다. 그럼 18개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90타예요. 그럼 보기 플레이어가 되잖아요. 꼭 90타여야만 보기 플레이일까요? 아니죠. 뭐 더블 보기가 나올 수도 있고 트리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두세 홀 했다고 해도 여하튼 뭐 90타든 91이든 95든 이렇게 대략적으로 90타 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리가 안 나가서요. 저는 뭐가 안 돼서요. 그렇게 된다면 네, 아주 쉽게 보기 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골퍼분들이 자, 파3, 파4, 파5, 숏홀, 미드홀, 롱홀 어디에서 스코어를 가장 많이 치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수첩 하나 들고 가셔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파3에서 더 잘 치세요. 파5에서 오히려 더 많은 스코어를 잃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 이상 치는 분들은 길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워요. 근데 상급자로 갈수록 이 파5가 제일 쉽고 그 다음 파4, 그 다음 파3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초보자는 반대예요. 왜? 짧으니까 파3가 드라이브 치고 가끔 파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파5에서 네, 큰 스코어를 잃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5에서 스코어를 많이 잃는다면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파4에서 많이 잃는다면 왜 그럴까? 파3에서 잃는다면 왜 그럴까? 대체적으로 몇 미터에서 파3라면 대체 몇 미터에서 내가 미스를 많이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보기 플레이 오늘 이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 파5에서 스코어를 많이 잃는 분들은 드라이버의 우드를 잘 못 치는 경우가 많아요. 드라이버를 치고 세컨샷, 이 페어웨이 우드를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보기 플레이어가 힘든 골퍼분들이라면 이제 우드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드라이언이나 아니면 유틸리티나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파5라고 해서 무조건 투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간히 제가 아까 뭐 최악으로만 얘기해 드렸지만 더블 보기 트리플이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버디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가끔 파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다가 18개 오버가 아니라 72타에서 올보기가 아니라 어쩌다가 뭐 파 2개에다가 버디 하나 하면은 운 좋으면 이제 87타도 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코스에서 주로 스코어를 잃고 있는지를 나를 알면은 네, 우리 골퍼분들의 스코어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퍼팅은 총 몇 개를 한다고 그랬죠? 18홀에서 기본으로 자르자면 36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코스 도시면서 번거롭겠지만 적어보세요. 요즘에는 또 이거 시계로 또 개수를 또 알아서 체크해주는 카운트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런 카운트를 해서 내가 36개 이상이다. 그럼 퍼터를 열심히 해야겠죠. 첫 번째는 그 퍼터도 내가 롱퍼팅에서 주로 안 되는 건지 숏퍼팅에서 주로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와서 연습장 와서 드라이버만 계속 공을 치고 뭐 롱아이언만 치고 우드만 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스코어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나가는 그 시험장, 시험 코스를 분석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게 나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는 어떤 곳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럼 그거에 대한 강화를 할 또 연습을 하더라도 좀 더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막 드라이버만 거리 늘리고 싶어요. 뭐 무조건 뭘 잘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우리 골퍼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번거롭겠지만 쭉 쌓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스코어를 빨리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수첩이 있다면 위쪽에 드라이버, 페어웨이 적중률이죠. D 해놓고 이게 보통 스코어 카드가 1, 2, 3, 4, 5, 6 이렇게 띵띵띵띵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드라이버하고 이렇게 슬러시 치고 그 다음 아이언 하고 그 다음 또 다음 아래 칸에다가는 A, 어프로치 60m 이내 몇 번 했는지 슬러시 치고 아이언 이렇게, 그러니까 퍼터 이렇게 해놓습니다. 총 4개죠. 드라이버, 슬러시, 아이언 그 다음 여기는 뭐 어프로치, 슬러시 그 다음 퍼터 이렇게 총 4가지가 되죠. 그러면 드라이버가 만약에 페어웨이에 갔다 그럼 동그라미 안 갔다 그러면 X 오비 났다 그러면 X하고 오비 뭐 어디 우측으로 휘었다 띵 쳐놓고 그 다음에 아이언 파운이 됐다 동그라미 파운이 안 됐다 그러면 X 이렇게 치면 되고 파4 기준이라고 한다면 자 어프로치가 이제 투혼이 안 됐어요. 파4 기준이라면 그럼 어프로치를 한 번 했다 그럼 한 번 근데 어프로치를 내 60m 이내라고 가정했을 때 3번에 올라갔다 그러면 3번 적으면 되죠.
그 다음 퍼터, 투펫, 원펫 해서 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스코어를 빨리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퍼팅.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어프로치. 사실 어프로치 60m 이내는 무조건 한 번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60m 이내에서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3번, 2번, 4번, 3번, 2번 많습니다. 네, 이 앞에서 온탕, 냉탕 하면서 오른쪽, 왼쪽 많단 말이에요. 스코어를 빨리 떨어뜨리고 싶으면 그럼 60m 이내는 무조건 원온을 시켜야 하구나. 내가 거리가 안 나가서 그렇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잖아요. 60m 무조건 나갈 수 있잖아요. 뭐 7번 아이언으로 60m 이상은 다 보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게 제일 빨리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거는 퍼팅, 어프로치, 그 다음 뭐 아이언, 그 다음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이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스코어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레슨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함께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